아침에 누가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날 컨디션이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호박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 대부분 쪄서 먹든지 전자레인지에서 익혀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 물려가지고 단호박에 손이 좀 안 가는 시기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몸에 좋은 단호박을 오늘 방식대로 스프로 만들어서 먹었더니 우선 저부터도 제가 나눠드린 제 지인분들도 단호박을 평상시에 먹던 몇 배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이 방법이 단호박을 먹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인 거를.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단호박을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좋은 꿀팁까지 많이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닌자 블렌더 TB401KR 이번 공동구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공동구매입니다. 이 이후로는 공동구매 일정은 절대 없습니다. 공동구매 기간은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준비된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으로 혹시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계시면 어버이날 때 해드리면 좋은 음식들,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요리도 순서에 맞춰서 하면은 손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순서에 맞춰 가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료 준비 좀 하면서 할게요. 오늘은 단호박 스프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림이 들어가는 스프가 아니라 크림이 안 들어가고 좋은 재료만 들어가는 단호박 스프를 할 건데, 우유나 생크림 같은 경우는 정말 맛도 있고 좋은 칼슘이라든지 단백질도 보충을 시켜주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드실 때는 몸에 좀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크림은 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단호박 스프라는 게 정말 좋은 재료를 모아서 잘 끓이게 되면 우리 미도 혈관도 닦아줍니다. 집에서 단호박 스프 만들어 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한 번쯤 밖에서 먹었을 것 같은데 드셔보신 맛이 집에서는 잘 안 나죠. 그 이유를 제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돼요. 계량을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양파는 큰 거 2개 쓸 건데, 큰 거 2개 820g입니다. 오늘은 슬라이스를 약간 얇다란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슬라이스가 어려우신 분들은 각자 쉽게 하실 수 있는 칼질로 하시면 됩니다. 다이스라든지 그런 칼질로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슬라이스가 더 빨리 익기 때문에 저는 슬라이스를 하는 겁니다. 양파는 항상 이쪽 끝머리 자를 때도 엄지손가락을 칼날에 이렇게 두고 쑥 누르면 이 엄지손가락이 여기에 딱 걸리면서 칼날이 다 안 들어가죠. 하고 다시 칼날 앞에다 손가락을 두고 쭉쭉쭉 하면 얘 딱 멈춰요. 그리고 잘려있던 부분을 톡 빼면은 이렇게 빠지죠. 오늘 만드는 단호박 스프는 평상시에 좀 몸이 잘 붓는다든지 피로회복이 좀 덜 되시는 분들한테 좋은 거겠죠. 오늘도 제 영상에서 만들어 드리는 게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은 제가 이번 시즌에 이렇게 단호박이랑 당근이랑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도 아무리 맛있는 마녀 스프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번갈아 가면서 드셔보시라 하는 취지입니다. 여름에 날도 더운데 아침부터 밥 준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 정도, 아니면 쉬시는 날 하루 정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두시고 일주일에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양파는 자르고 나서 바로 눈이 매우니까, 제 눈이 지금 맵다는 말이죠. 물로 헹궈버리고, 우선 도마는 뒤에 물 좀 꺼내두고 양파를 먼저 볶고 있어야 빨라지니까. 오늘은 저압 냄비 7리터짜리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불 중불로 켜신 다음에 가열 요리용 마지시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3큰술 정도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무염버터입니다. 무염버터 85g 넣으시고, 열 올라오기 전에 바로 양파를 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열이 올라오기 전에 넣으세요. 이건 양파에 색깔을 내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색깔을 위해서 타이밍을 잘 맞춰주시고, 블루베리 와인 소금을 찻숟가락으로 하나, 그리고 2개. 블루베리 와인 소금 없으신 분은 그냥 소금 쓰시면 돼요. 한 번만 저어주고, 단호박 스프는 노란색 빛깔이잖아요. 그래서 밝은 빛이니까 흑후추를 쓰지 마시고 백후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양파는 볶을 때 후추를 좀 넣어주면 향이 폭발하니까
강불이 아니기 때문에 130도 이상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추 넣어가지고 볶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약불로 달달달 익혀주시면 돼요. 빨리 익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익히면서 양파에 들어있는 혈관을 지켜주는 퀘르세틴이라는 영양소는 열을 가해가지고 볶을 때 그 성분이 높아진다고 해요. 버터가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끈적이는 소스처럼 됐거든요. 이럴 때 이제 뒤에 올려가지고 약불로 하겠습니다. 약불로. 저압 냄비 있으신 분들은 약불로 해가지고 수분 안 올라가게 뚜껑 닫아버리세요. 자, 이번에는 단호박은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잖아요. 껍질 어차피 쓰긴 쓸 거예요. 껍질에 되게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겉을 한번 씻으시고, 단호박도 식초에 담그거나 그럴 필요는 딱히 없습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쉽게 익힐 수 있는 방법이, 단호박은 전자레인지밖에 없잖아요. 전자레인지로 익힐 겁니다.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것처럼 비닐만 싸가지고 익힐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뒤쪽에 공기를 살짝 빠질 수 있게끔 살짝만 열시고, 비닐 하나 더, 단호박 2개니까 다시 넣고 돌리고, 뒤쪽에 비닐 살짝만 톡 떼가지고 7분 돌렸습니다. 7분. 그동안 다음 거 준비하면 되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하시면은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 잘 보시고 오세요. 양배추가 2.5가 나와야 되는데 좀 넘겠네. 좀 넘어도 다 넣긴 넣을 건데 2.65 나왔습니다. 2.65. 근데 심지 빼면은 2.5일 텐데 저는 심지를 쓸 거니까, 양배추도 심지도 다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스프처럼 갈아가지고 만드는 요리들은 심지까지 다 쓰셔도 됩니다. 양배추를 가열을 많이 하면 양배추에 들어있는 위를 보호하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현저하게 파괴가 되거든요. 양배추를 볶으시거나 가열을 하실 때는 5분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이상은 가열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를 때도 너무 두껍게 크게 자르지 마시고 약간 좀 작게 자르면 열을 받는 부분이 많이 닿아지니까 훨씬 더 빨리 열을 받겠죠. 제발 여러분, 양배추 물에 씻지 마세요. 양배추에 있는 비타민 U는 수용성입니다. 물에 씻어버리시면은 싹 다 빠져버려요. 심지 상태가 좋을 때는 쓰시고 심지 상태가 안 좋으면 쓰지는 마시고요. 저는 괜찮아가지고 쓰겠습니다. 저압 냄비가 없으시면은 일반 통 5중 냄비나 통 3중 냄비는 있으실까요? 이게 열을 보관해주는 그런 냄비가 없으면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채수가. 그래서 저런 제품들을 쓰는 거여가지고. 믹싱볼 2개가 필요하겠네요. 특히 이제 단호박 익힌다고 물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한 번에 익혀버리면 전분기도 다 빠져버리고 완전 물맛 납니다. 단호박에서. 그런 걸 잘 하셔야 돼. 압력솥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중간중간에 열어봐야 돼서, 심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작게 잘라가지고 심지를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완벽히 소화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크게 자르면 손해입니다. 손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식이섬유가 제대로 씹히지 않아가지고 장까지 도달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부패하면서 안 좋은 가스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 배를 부풀게 하고 염증도 발생시키니까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이렇게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좀 잘 해주세요. 지금도 양파도 익고 있고 여기서는 칼질하고 있고 전자레인지에서는 단호박도 익고 있잖아요. 한 번에 딱 하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만. 한 솥 나왔고 하나 더. 이거는 이쁜 걸로 해야지. 먼저 그러면 심지부터 이번에는. 와, 잘 되고 있어요. 순조롭습니다. 순조로워. 단호박은 지금 한 15초 남았는데 한번 돌리고 좀 더 돌려야 되려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합을 보시면은 양파도 익히면 달고 양배추도 익히면 달고 그냥 먹어도 달지만, 그리고 단호박도 달잖아요. 이렇게 단 야채들끼리 궁합을 맞춰가지고 하면은 설탕 같은 걸 안 넣어도 되고 자연스러운 단맛이 어우러지니까
이런 것들을 요리하실 때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단맛은 야채에만 있잖아요. 과일도 있지만은 과일을 뭐 요리에 넣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갈비찜 같은 거 양념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양배추나 이런 양파, 대파, 당근, 호박 이런 것들을 취향에 맞게 잘 이렇게 조합하시면은 설탕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맛있는 단맛을 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 인위적인 단맛에 길들여져 버리면 그 다음에는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좋은 그 건강식으로는. 경각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양배추를 옆으로 놔두고 아주 조그맣게 하나 넣을 건데, 당근을 70g 정도만 살짝 넣어주시면, 양파도 그렇지만은 양배추랑 이런 것들은 약간 풋내가 나는 단맛인데, 당근이 익어가면서 나는 단맛은 되게 녹진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맛있습니다. 당근은 더 넣으실 분들은 더 넣으셔도 돼요. 약불로 익히고 있는 양파에 넣어버릴게요. 저한냄비 쓰실 때는 불 끄시고 뚜껑 여실 때 한 10초만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하세요. 안전한 게 최고니까. 뚜껑을 열어서 당근도 넣어가지고 한번 섞어주고, 되게 고급스러운 냄새가 납니다. 지금 저압 냄새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약불. 단호박만 하면은 얼추 끝나네요. 아직 하나도 안 익었어요. 단호박을 눌러봤는데 전혀 그게 없거든요. 뒤집어가지고 다시 뒤집어가지고 한 5분만 더 익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양파를 먼저 기름하고 지방으로 볶으신 다음에 단호박을 넣어서 볶아야 단호박의 베타카로틴 같은 게 지용성인데 다 흡수를 하려면 이 순서대로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물에 끓여버리면은 베타카로틴이 안 녹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단호박은 이렇게 불로 익히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솔직히 효율적이지 않아요. 건강상으로는 조금 염려를 하시긴 하죠. 요새는 화학자분들이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돌리면은 환경오염 나온다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좀 용서를 해주십시오. 아니면은 시간이 월등히 많이 걸립니다. 예전에도 단호박 끓여보면 정말 팔팔팔팔 끓여야지 겨우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추가적으로 버터를 넣어서 끓이는 편이거든요. 그게 더 맛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드릴까요? 안 그러면은 버터 더 이상 넣지 말까요? 여러분, 네이버 카페에 로비네 밥상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페 오픈했잖아요. 많이 오셔가지고 평상시에 음식 만드시는 것도 한 번씩 보여주시고 서로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니까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로비네 밥상 카페에 오시면 됩니다. 단호박을 전자레인지도 익힐 때는 10분에서 13분 정도 익히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단호박이니까 투명 글라스로 해야지. 아직도 안 익었으려나? 지금도 뭐 엄청 많이 익진 않았지만은 이 정도면은 껍질을 살짝 벗겨볼게요. 칼로 껍질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완전히 다 익힐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거 빼실 때 비닐 안에 김이 차 있기 때문에 화상 입을 수 있으세요. 손 앞에 두지 마시고 뒤쪽에서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빼셔야 됩니다. 안전이 1번. 단호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껍질하고 살은 따로따로 보관할 겁니다. 꼭지 따실 때 조금 익었으니까 톡 따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익혔잖아요. 이때 너무 뜨거우면 한 김 식혔다고 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여드려야 되는 시간이라서 바로바로 하는 거지만, 굳이 뭐 손 뜨거운데 하지 마시고 한 김 식혔다가 하십시오. 요리하다가 다치면은 그 다음부터 요리하기 싫어진다니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단호박 스프 진짜 해주시면은 드시는 분도 되게 좋겠지만은 해주신 분들도 되게 뿌듯할 거예요. 이거 드시면은 힘이 번쩍번쩍 나실 거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절반을, 자, 익혔더니 약간 밤고구마 자르듯이 빡빡하지만 잘리죠. 오케이. 그리고 숟가락 하나 준비하셔야 되죠. 이런 동그란 숟가락이 있어요. 대부분 우리, 그죠? 서양 숟가락은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이것보다 이렇게 동그란 게 좋습니다. 단호박 할 때는, 단호박 속 제거할 때는 이렇게 돌려가지고 쭉 돌리고, 뽕. 쉽죠? 깨끗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뾰족한 숟가락은 살 부분을 건들기 때문에 숟가락의 전진이 좀 덜 됩니다. 같은 작업 반복해 주시면 되죠. 예전에 제가, 오늘 레시피는 아니지만 육지에 있을 때 제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 중에 하나가 단호박 벨루떼라는 스프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뽕, 뽕, 뽕.
단호박 뜨겁거든요. 만져볼래? 처음에는 안 뜨거워. 살짝만. 대고 있으면 좀 뜨겁거든요, 이거. 너도 잘 집네. 아, 커피 있잖아. 일반 분들은 잡고 있으면 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갑 끼고 하시던지 한 김 시켜가지고 하세요. 항상 바로 하지 마시고. 그 식당에서 주는 쇠 공깃밥 그거 같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뜨거울 수 있어요, 진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껍질을 벗겨야죠. 껍질은 이제 조금 익었기 때문에 잘 벗겨지는데 뭐 조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벗기실 수 있는 만큼대로 벗기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제일 쓸데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시간이었지만 껍질 벗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섬유질이 대부분 이 껍질에 있기 때문에 껍질을 꼭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껍질은 그냥 익혀서 먹으면 흡수가 안 되니까 오늘은 좋은 블렌더를 가지고 갈 거니까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곳에 호박 속이 맛을 많이 내진 않거든요. 이 과육 부분이 맛을 많이 내는 거라서 저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해주시는 걸로. 이런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 저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돼 하지만 이게 요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아니면 이제 사 먹어야 되는데 그 사 먹으면은 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재료가 아니라 맛을 낸다고 꼭 다른 게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저도 이제 뭐 함부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자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요리를 직접 해먹는 거랍니다. 저녁밥 같은 경우 특히 우리도 그런 좋은 습관 들여가지고 모두 다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부자 되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 명언이다, 명언. 제가 이 껍질을 진짜 엄청 쉽게 벗겨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필러로도 벗겨보고 해봤는데 가끔 필러로 잘 벗겨지는 애들도 있는데 안 벗겨지는 애들은 잘못하고 그때 손배였어가지고 이제 이거 하면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금방 하네, 금방 해. 업장에서 할 때는 양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하는 시간이 너무 지겨운데 우리는 양을 지금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양파는 약불로 잘 끓고 있어요. 자, 불 끄고 15초 그리고 뚜껑 열기. 항상 여러분 만에 하나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전자레인지에 완전히 말랑말랑할 때까지 익혀버리면 마지막에 여기서 넣고 맛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건더기가 있게끔 하는 거여가지고 조금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요리는 저녁 식사로도 되게 좋아요. 저녁에 간단하게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속 부글부글 하거나 그럴 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속이 안 좋아가지고 토마토 같은 산성 음식을 아침에 먹기 힘들 때는 되게 좋겠죠. 자, 껍질은 다 했고 과육은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잘라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익었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자를 때도 제가 손을 절대 이 재료 밑으로 절대 안 가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재료가 좀 움직이더라도 손이 아래쪽에 가고 지지하면 다쳐요. 이렇게 겹쳐 있으면 손은 위에 있는 거지 절대 날 밑에 놔두시면 안 됩니다. 자르다가 손 베이면 크게 베요. 자, 다 잘랐고요. 항상 여러분도 요리하실 때 칼이나 도마 같은 거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고 칼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씻은 즉시 물기 닦아가지고 칼집에 보관하는 거 이런 습관은 꼭 들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쳐요. 껍질을 다 쓰면 조금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절반 정도 거면 쓸게요.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자, 차퍼 오, 고추 다대기처럼 잘 갈렸거든요. 이 정도로 갈아줘야 씹어가지고 식이섬유를 잘 흡수할 수 있으니까 갈아놓고 자, 불 끄시고 자, 뚜껑 열고 이제 채수가 다 나왔고 당근도 지금 거의 물러질 정도가 됐거든요. 이렇게 단호박 이제 다 넣으시고 그리고 다시 중불 11리터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욕심이 과했네 오늘도. 여러분 냄비 좀 바꿀게요. 너무 작아요 이거. 11리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2번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7리터가) 충분할 줄 알았더니 욕심부렸더니 또 안되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업장에서도 가끔씩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뜨거울 때 이거를 막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난리 납니다. 난리 나. 여러분 그 좀 느끼지 않으세요? 제가 토마토라든지 당근 이런 걸로 끓일 때 무조건 양을 많이 끓이잖아요. 많이 끓여야 맛있기도 하고 이런 거는 손이 많이 가니까 자주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날 잡아가지고 하루 빡 끓여가지고 일주일, 2주일 먹어야지 이거를 뭐
2, 3일에 한 번씩 끓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귀찮은 걸. 그리고 또 많이 끓이면 재료가 또 많아지니까 맛이 풍성해지고 그런 장단점이 있긴 해요. 이렇게 끓이고 나면 냉동실에 보관은 하는데 저 먹을 거 제외하고는 주위 분들 선물 드립니다. 주위에 특히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몸이 아프셨다가 좀 회복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드리면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이거는 평상시에 혼자서 끓여 먹기 힘드니까. 그리고 간혹 가다가 넌지시 물어보시기도 하시죠. 혹시 요새는 뭐 안 끓였냐고, 안 만들었냐고. 주위 분들 다 건강하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도. 더 약불. 그리고 물을 1리터 정도는 받아놔야 돼요. 좀 더 바로 넣어야 되니까. 단호박에 당분이 있어서 누를 수 있단 말이에요. 누르면 안 돼요. 누르면 갈색빛이 나와버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컨디션을 갖고 있지 않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지금도 단호박에서 죽처럼 찐득찐득하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까지 볶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익었으면 물을 500 정도 넣어가지고 바닥을 조금 긁어주시고 뚜껑을 좀 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호박을 다 익혀주시면 돼요. 이것만 익으면 다 끝나는 거니까 이거 껍질은 다 드실 분들은 다 갈아 드셔도 되고 저는 다 갈면 식감이 별로 안 좋아져가지고 맛있다. 단호박 맛있는데? 냄비를 만지고 있으니까 보글보글 끓는 게 느껴지는데 자 이제 압력솥이 좀 어느 정도 끓었어요. 그러면 불을 끄시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안 터지지만 여시고 바닥을 안 저어주면은 분명히 이거는 늘어붙어요. 당분 때문에. 단호박은 그런 아이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양배추를 넣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양배추는 비타민 U라는 성분이 수용성이기도 하고 몸에 좋은데 가열을 하면은 점점점 사라져요. 근데 비타민 U를 먹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5분까지만 딱 끓일 겁니다. 5분까지만. 5분 시작. 그리고 물을 400 정도 더 넣어주시고 자 이러니까 11리터 했지. 양배추를 완전히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괜찮아요. 자 3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야 이렇게 양 많이 끓이니까 옛날에 진짜 업장에서 했던 느낌 나네. 재밌어. 저는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지금 중강불입니다. 중강불. 왜냐면 약불이면은 온도가 확 낮춰졌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길어지거든요. 자 이제 뚜껑을 닫아버리고 나머지 시간을 익힐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우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나마 좋아하는 게 짜잔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밀크거든요. 이거는 아몬드가 95%가 들어있고 물 그리고 약간의 소금 뭐 영양 강화제 3개 이렇게만 들어있어서 이거는 언스위트라고 설탕이 안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4개 넣을 거예요. 우유 대신에. 됐습니다. 불 끄시고요. 숨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쪄먹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양배추는 열을 많이 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익으니까 이렇게 해보셔도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익어요. 호박 같은 거 아직 안 갈았지만 먹어보면 지금 살짝 싱거울 거예요. 양배추 쪽엔 간을 안 했어가지고 블루베리 와인 소금 같은 거 감칠맛이 있는 소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차숟가락으로 2개 정도 하나. 불 끄고 과열 더 이상 안 해요. 아몬드 밀크가 없으시면 아몬드를 넣으면은 약간 맛이 조금 달라질 것 같긴 한데 3분 육수는 그건 이제 개인 호불호입니다. 원래 예전에 업장에서는 여기에 치킨 스탁을 좀 넣거든요. 치킨 스탁을 넣었는데 오늘은 지금 육수는 안 넣었어요. 왜냐면 물을 많이 잡는 게 아니어가지고 오늘은 약간 양식 스타일로. 자 아몬드 브리즈가 4개 190ml짜리 4개입니다 언스위트예요. 설탕이 안 들어간 거. 제로 슈가. 아몬드 브리즈는 호불호가 좀 많은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좀 입에 안 맞으신 분들은 저지방 우유 쓰시던지 아니면 오트밀 밀크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 버리실 때 항상 방금처럼 잘 헹궈가지고 아시죠? 물기 잘 빼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아몬드 브리즈를 넣었으니까 전체적으로 열을 좀 받았다가 싹 열이 좀 떨어졌을 거잖아요. 팔팔 끓인 다음에 한 김 식히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좀 더 빨리 식겠죠. 그래도 통 5중이긴 해도. 여기서 간을 한번 봐야죠. 버터를 처음에 볶을 때밖에 안 넣었는데 고급스러운 맛 납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맛 나. 지금 안 갈았는데도. 자 여러분 버터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따라라란. 버터 이왕 넣을 거면
대충 넣으면 안 되죠. 아, 또 여러분들이 버터를 다 넣으시라고 하시니까 아, 또 제가 넣게 되잖아요. 한 200g 넣어야 되는데 200g 정도? 야, 여러분도 역시 저랑 결이 맞으시니까 버터 넣어야 맛있죠. 무염 버터입니다. 150g. 버터 넣으시더라도 무염 버터 좀 잘라서 넣어야지. 버터를 넣어야 이게 풍미가 엄청나게 달라지니까 버터 조금만 더 녹으면 갈겠습니다. 배고추 좀 더 넣고, 배고추는 기호예요. 기호에 따라 넣으세요. 네, 아몬드 밀크가 들어가서 150g 정도여도 지금 충분히 풍미가 좋게 나올 거라서 애지중지하는 닌자 블렌더 한번 닦아주고 저한테는 이게 효자여가지고 이런 블렌더 없이 예전에 일반 블렌더 샀을 때는 힘들긴 힘들었죠. 분명히 너무 덜 갈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실 때도 무조건 갈지 마시고 한 김 식은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 이제 넣어가지고 갈 때도 꽉 채우지 마시고 펄스 기능으로 한 번, 두 번. 닌자 TV401 KR 모델은 자동 모드를 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펄스로 뛰어가면서 갈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3, 2, 1. 자동 모드로 갈았습니다. 자동 모드로 갈면은 알아서 얘가 갈려요. 자기가 알아서 잘 갈릴 정도로 갈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뽀얗게 잘 갈렸죠. 저는 이 섬유질이 살짝씩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자, 자동으로 다시 한번. 소금간은 여러분이 그냥 입에 맞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몸에 해독작용을 해주고 몸에 좋은 항암 요리라고들 하죠. 제가 알려드리는 토마토라든지 당근 스프도 그렇고 이런 거는 염도를 조금 줄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왕 좋은 거 먹을 때만큼은 염도를 좀 낮춰가지고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아, 나는 좀 입에 딱 맞았으면 좋겠다 보다 살짝만, 살짝만 비면 됩니다. 아시겠죠? 블렌더도 닌자 못 따라오죠. 이 가격대에서 이걸 따라올 수가 없죠. 업장에서 쓸만한 그런 퍼포먼스를 가정에서 쓸 수 있게끔 만든 제품 같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TV401KR인데 이거는 전문가용으로 나온 겁니다.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다시 자동으로. 블렌더 원천 기술을 닌자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짜 자동 기능이 너무 좋은 것 같다니까요. 알아서 시간을 정해주니까 이게 칼날 속도가 늦으면 마찰이 일어나면서 비타민이나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하는데 얘는 칼날 속도를 유지하는 게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영양소의 파괴를 막으면서 빨리 잘 갈린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제 한 2번 갈면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까지 다 했고 다 갈았습니다. 아우, 진짜 닌자라서 좀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날 속도가 낮은 블렌더로 갈아버리면 입자가 완전히 좀 다르게 나와가지고 블렌더는 다 썼고 이제 여러분들 냉동하실 때는 비닐로 포션하는 법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도 좋은데 여러분들 혹시 댁에 유리용기 있으시면 유리용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리용기는 냉동했다가 빼냈을 때도 바로 전자레인지 돌려가지고 먹을 수 있잖아요. 네얼글라스 있으시면은 이렇게 담으셨다가 꺼내가지고 바로 전자레인지로 한 3, 4분 돌려 먹으면 따뜻해지니까 특히 여러분 잘 모르시던데 네얼글라스 쓰더라도 냉동실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돌리실 때 뚜껑 같이 돌리시는 거 아닙니다. 뚜껑은 벗기고 돌리시는 거예요. 항상. 아니면 뚜껑이 이렇게 압착이 돼가지고 안 벗겨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먹을 거 1, 2인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내열 용기 쓰시고 저녁밥용은 좀 크죠. 주말에 넉넉하게 먹을 때는 비닐로 포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일글라스가 220cc 정도 되니까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에는 좋죠. 담으셔가지고 이렇게 냉동을 해 두셨다가 전자레인지로 드실 때는
뚜껑을 벗겨가지고 3분에서 4분 정도 하시고 한번 저으신 다음에 1분 정도 더 데우시면 됩니다. 항상 이 담는 것까지가 마지막이죠. 만약에 식이섬유의 식감이 싫으시면 비타민 U를 포기하시고 양배추를 푹 익히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식이섬유가 거의 안 씹히는 그게 되는데, 그러면 양배추의 좋은 비타민 U 성분은 못 먹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 이거는 저녁용, 저녁은 좀 많이 먹으니까.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가지고 저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자, 이제 용기는 이렇게 여러분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고, 이제 또 먹어봐야죠. 껍질 갈아놓은 거는 이렇게 담으실 때도 중간에 이렇게 해 놓으시면 괜찮겠죠? 이렇게 이왕 먹는 거면 이쁘게 해가지고 드시면 좋겠죠? 저도 여기다가 살짝 껍질 넣어가지고 들리세요? 아삭아삭. 말캉말캉한 그냥 아예 식감이 없는 그게 아니라 딱 씹기 좋을 정도의 입자들만 있어가지고 식이섬유가 충분히 장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맛있는데? 점심 많이 먹었는데? 우리 또 피디님 맛있어요. 아침에 누가 이거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되게 다르지? 그렇지? 이게 일반 스프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씹히잖아. 양배추는 익으면 특유의 약간 비린맛 같은 게 나는데 나는. 근데 이거는 되게 프레시한 덜 익음의 쓴맛도 있으면서 단호박이랑 버터의 그 단맛이 있고 아몬드 브리지가 또 들어가니까 여러분 맛있어요. 이게 양배추 향이랑 아몬드 브리즈랑 되게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버터가 중간에서 이제 손을 잡아준 거지. 처음에 들어갈 땐 아몬드 브리즈 향인데 씹을수록 양배추 향이 달달하게 나가지고 되게 좋은데 그 뒤에 또 고소한 게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 맛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아침에 한 그릇 딱 먹으면 이런 용기에 담아가지고 딱 돌려 먹으면 진짜 그날 컨디션이 정말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갈아 나온 단호박 껍질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시면 먹는 사람 기분도 좋게 모양도 이쁘죠. 1인으로 식사하실 때는 20cc 정도가 적당하고, 다른 요리랑 같이 드실 때는 이렇게 370cc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냉동실에서 바로 꺼내 드실 분들은 이렇게 내열 용기를 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다이소에서 파는 일반 유리용기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사용 금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런 내열 용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보관하실 때는 포션백, 크림백 가지고 2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장은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계량컵이라든지 높이가 있는 이런 볼을 가지고 한 장을 감싸시고 두 번째 장도 감싸셔가지고 여기에 잘 섞어서 담아서 얼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동을 하고 나서 데워 드시는 게 좋아요. 비닐째로 데우면 환경오염은 나온다고 하니까 집안 식구들에 따라서 이렇게 담아가지고 묶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닌자 블렌더 TB401KR 이번 공동구매가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공동구매입니다. 이 이후로는 공동구매 일정은 절대 없습니다. 공동구매 기간은 5월 11일부터 19일까지. 준비된 물량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으세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글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랑 단호박 스프 만들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단호박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몸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자꾸 저한테 맞는 식재료가 단호박이 뜨는 거예요. 혈당도 잡아주고 위도 안정시켜주고 혈관도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쪄서 먹기 시작했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3일이면 질리더라고요. 억지로 먹는 건강식은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다이어트도 똑같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맛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처럼 방법을 바꿨습니다. 크림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 만든 건데도 너무 고급스러운 맛이 나서 주위 분들에게도 나눠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특히 몸을 회복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이 있는 가정에 나눠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야채들 잘 안 먹는데 이 스프만 주면 어머니가 곤란할 정도로 떠달라고 했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음식이 별거 아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위 분들에게 나누기에 너무 좋은 음식이더라고요. 자, 오늘 기억하실 거 딱 하나. 단호박은 이제 쪄서 먹는 것보다 이렇게 끓여가지고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차이 하나가 입에 질리는 음식, 그리고 나눠주고 싶은 음식으로 갈리는 겁니다. 자, 식구님들도 이거 끓여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한 그릇 드셔보십시오. 아침 먹고 나서 한 2시간, 3시간 뒤부터는 컨디션이 달라질 거예요. 이거 만들어 보신 분들은 후기를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남겨주신 후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됩니다.
이 채널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서로서로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공유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로빈의 밥상 검색해가지고 가입하시고요. 이런 내용 저 혼자 알기엔 아까운 거 있잖아요. 계절마다 몸에 맞는 건강 레시피라든지 영양 정보, 계절마다 어떤 재료를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하는 방법까지 라이브 다시 보기까지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요리니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저희 채널의 이벤트라든지 혜택들은 멤버십과 카페에서 먼저 드리고 있으니까 꼭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오늘처럼 이런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있으시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셔야지 이런 좋은 영상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식구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 저 로빈이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로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